네, 오늘 12시 대통령님과 김민석 신임 총리 간의 오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정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안보, 맞죠? 안보, 질서, 민생 등 분야에 더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추경 이후에 진행될 민생지원금 집행에 관해서는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또 당부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던 이제 안전 관련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에 안보가 아니라 안전으로 해야 되겠네요. 안전. 죄송합니다. 안전 관련해서는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사망 사고가 감소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 이렇게 당부하셨고,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 또 인재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달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총리의 업무 조정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분야를 국무총리가 더 전담하는 그러한 업무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제시한 국정방역 후속 점검. 둘째,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셋째,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넷째,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 기타 대통령님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을 국무총리의 주 업무로 조정해서 집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 보도와 관련해서 AI, 바이오 등 분야에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갈등 이슈와 관련해서 의대생 및 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관련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난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본인이 에이펙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관련된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셨고, 대통령께서는 현재 진행 상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현장까지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 행사 관련하여 지난해 여러 가지 광복회 등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만큼 올해는 이분들의 상처가 없도록 잘 보살피고 또 80주년을 맞이한 만큼 가능한 성대하게 추진해 달라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이후에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의 회동을 주례 보고 회동이라고 명명하기로 하였고,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논의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럼 앞으로 김민석 총리와의 정례 회동은 월요일 오찬을 겸해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MBC 홍신영입니다. 오전에 미국에 보낼 특사 관련한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요. 김종인 국힘 비대당대책위원회 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하고 이현주 최고위원까지 내정됐다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뭐 다른 분들은 없는 건지, 이런 결정이 또 언제 났는지, 이 특사들은 어떤 점을 염두해서 좀 결정이 됐는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 최근에 특사 관련 보도도 많이 오고 또 문의가 많으신데요.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특사단 파견은 계엄령 선포 이후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급격히 안정을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고 그 각 국가와 대한민국 사이에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정상적으로 해 나가자고 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파견하는 것이라 예년에 비해서 파견하는 국가를 좀 늘렸습니다. 현재 약 14개국을 예상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명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 대통령실에서 특사단 파견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자체 명단을 작성한 이후에 관련 당사국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당사국 간에 면담을 할 당사자하고 일정이 조율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 명단은 상대 국가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공개되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된다는 점 때문에 확인시켜드리지 못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발표할 앞으로 한 일주일쯤 후에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공식 확인을 시켜드리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왜 이렇게 특사단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뭐 하시고? 예, 한국경제 전범진입니다. 그 아까 총리께 당부드린 업무조정 사항 총리께서 보고하시는 거 내용 관련해서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 오늘 총리께서 보고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적 갈등들이 뭐 예시로 들었거나 보고한 사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업무에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본인이 앞으로 전담해서 맡을 주로 본인이 좀 책임지면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영역을 이렇게 쭉 열거하셨고 대통령께서 그것을 추진해 보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업무 조정 차원에서 총리가 먼저 말씀하셨고요.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가 보고한 대로 해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개별 사안까지 쭉 열거하면서 업무 분장을 한 것이 아니라 총리가 준비해온 본인이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겠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던 것이고요. 굳이 예를 들자면 오늘 진행된 것 중에서는 아무래도 의정 갈등 관련했던 문제에 관련해서 국무총리께서 본인이 요청이 와서 과거 보건복지위원장을 했던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그 관련자 당사자들과 만남을 약속 잡았다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특별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좀 쭉 들어보셔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형태 지난 정권에서 해묵었던 갈등 의제들 혹은 또 여전히 계속해서 상존해왔던 사회적 갈등 의제들을 국무총리가 1차로 점검을 해서 1차적으로 뭔가 해결에 노력을 하고 그 과정들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사회 갈등이 최종 해결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사전에 그런 갈등 의제들을 전담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보기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룸 이영태입니다. 아까 그 대통령과 총리 간의 업무 분장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전에 보면은 그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한 주 주관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총리가 주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격주식으로 운영을 해온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지 그리고 또 하나 업무 분장과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 안전과 그다음에 민생, 사회 이런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그 과거에 대통령은 이제 외교 안보를 주로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리는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업무 분장이 이루어졌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외교안보 부분은 대통령이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와 사회부처 부분은 일단은 총리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사안의 이슈라든가 어떤 그 크기 어떤 사회적 확장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업무 분장이 된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의정 갈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그 그냥 만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특히 이제 의대생 증원 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아니면 어떤 그런
해결 방안 이런 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무회의 진행은 지금까지도 보면 대통령께서 주재하시고 국무총리가 사회를 보는 방식으로 업무 분장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겠나 싶고요. 특별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이나 혹은 긴급한 결정 사항이 있는데 대통령이 부재 시에 부득이하게 총리가 주재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재는 대통령이 하고 의제 사회는 국무총리가 보는 방식의 역할을 본다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업무 분장 관련해서는 총리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과 총리의 담당 분야를 나누어서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결국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본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분야로 나누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열거했던 주로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을 이행한다거나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총리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또 새로운 의제 발굴이 있어서 총리실에서 할 수 있는 장기 의제를 발굴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 대통령께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갈등 조정, 의정 갈등도 역시 지금 1차적인 해결을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나서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주요한 정책 결정 사항은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아마 그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화를 시도한 이후에 국무총리께서 대통령과 상의해서 최종적인 해결 방안을 낼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제가 결정하는 건가요? 네. 먼저 안쪽부터.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미국 특사단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다른 나라보다 미국이 더 궁금한 건 지금 관세 협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이번 특사단이 관세 협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관세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어떤 조력자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 원래 이제 특사가 이번에 특사단들의 임무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적으로 파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 국가의 특별한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단 성격을 띠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특사단을 파견한다면 당연히 현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다양한 그 노력이 병행될 것으로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이 특사단뿐만 아니라 공식 비공식 채널들을 계속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채널만으로 움직이는 것보단 다양한 형태의 공식 비공식 관계들을 복원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특사단이 의미도 있지만 또 이 특사단이 너무 특별한 임무를 갖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조금 과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상대 국가의 조율이 안 끝나서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나라는 7월, 8월이 통으로 모든 공무원이 휴가 중이라고 해서 특사단 파견을 포기한 나라도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도하신 나라들 중에서는 또 특사단 파견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도를 좀 신중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건 상대 국가의 조율을 통해서 확정되지 않은 특사단을 자꾸 이렇게 보도하시면 뭐 여러분이 충실하게 취재하셨겠지만 사실은 의도치 않게 결과적으로 변화되고 바뀌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발표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14개국의 나라와 특사단의 면담 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누구를 면담할 건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획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앞서 오전 브리핑에서 대변인께서
조직 개편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지금 검토되는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총리의 역할이 예산이나 뭐 수사와 관련해서도 역할이 확장되는 것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회동에서도 그런 역할 확대에 대한 주문이나 당부도 있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직 개편안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사전에 스크린하는 수준에서 조율되고 있는 중이다 정도가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2대1 김유성이고요. 그 전날 그 비서실장이 빠른 내각 인선을 위한 여러 국회 협조를 당부를 했는데 혹시 오늘 대통령께서 정무수석께 뭐 말씀하신 바가 있는지 또 아니면은 또 정무수석께서는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좀 조율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인사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저 뒤쪽.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그 사회 갈등 해결은 대통령께서 하시겠지만 1차 점검은 총리가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은 광주 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나왔던 그 군 공항 이전 문제처럼 그 사회 갈등에 대한 범주가 그 지역 현안까지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의 분류 기준으로 보면 광주 군공항 문제는 사회 갈등 이슈로 보지는 않고요. 어쨌든 정책적 결의 차이로 인한 이제 뭐랄까요 지연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광주공항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관련 단체장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논의되었고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약속을 그 국민들에게 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